예, 경남 시민사회의 길을 묻다. 오늘 첫 순서로 지역에서 비틀거리면서 정의의 길로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이순일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첫 강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하게 돼서 하게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부끄럽다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을 비틀거림의 정의의 길로 가다라고 정한 것은 김종철 선생이, 녹색penguin의 김종철 선생이 발간한 책 중에서 2007년에 번역한 책 중에서 정의의 길로 비틀거림에 가다 라는 책을 디 호나이키가 지은 건데, 미국 사람 김종철 선생이 옮겼습니다. 여기에서 따왔는데 제 삶이, 인생 동안 살아온 삶이 정의의 길을 비틀거리며 가다, 정의를 앞에 놓기가 부끄러웠고, 또 실제적으로 비틀거리다를 앞에 놓는 것이 제 삶에 어울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오래전에 사두고 읽지도 못했는데 제가 여기 온다고 한번 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역시 비틀거리면서 평생을 사신 분인데, 미국 사회의 그 자본주의 소비 사회에서 인간이 제 정신을 가지고 살기란 참으로 힘들었던가 봅니다. 그분을 보면서 저는 좀 더 훨씬 그분보다는 타협적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적 관습에 타협하며 살아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는 했는데, 그래서 여기 올 때 좀 참 부끄럽구나, 내가 뭐 행기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온 거를 좀 자유스럽게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 제 중학교 시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마산 동중학교를 다니는데, 그 왼쪽에 있는 까까머리가 제 중학교 때의 졸업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저는 마산 동중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넘기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중학교 때에 제가 맹호부대인가 비둘기부대인가는 모르겠는데, 월남 학교에서 월남 군인들에게 편지 쓰는 일이 있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가 한 1962, 3년 됐을까요?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도 내가 쓴 편지는 조금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내 딴에는 유식한 척 한다고 국어 사전을 넘겨가면서 모르는 낱말을 찾아가지고 쓰고 이랬는데, 그때 내가 찾은 낱말 중에서 삼라만상이라는 단어를, 나도 모르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편지에 썼는데, 그때 나에게는 뭐 누나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그 부민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아마 월남의 기후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물어봤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편지에서. 근데 그거보다도 요새 내가 궁금한 것은, 과연 그 뒤에 편지를 오랫동안 주고받지 못했는데, 이분이 과연 그곳에서, 전장에서 살아서 돌아왔을까?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 천장을 보고 누워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동네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뭐 이야기를 집 주인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찢어지게 우리 집은 가난했는데 자기 형님이 월남 가는 바람에 자기는 중학교도 못 갈 건데 그 월남 간 형님 덕분에 중학교도 갈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그 형은 그 이야기 내용으로 짐작하는데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어린 날 우리 동네 어느 집 마당에 옛날에는 월남전에 참전한 병사들이 큰 나무 상자에다가 그 당시 우리 시골에도 잘 없던 노공기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이런 거를 자기 집에 보내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는 본 기억이 있는데 우리 형님도 저보다 10살, 12살 많으셨는데 우리 집에 장남이죠. 장남인데 월남전에 갈까? 그 당시 우리나라 군인들이 월남전이라는 게 뭔가를 전혀 모르죠. 또 전장이 얼마나 비참한가도 모르고 젊은 마음에 그냥 어떤 젊은 기분에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월남이나 가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형님도 그런 분의 한 분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말려서 못 갔습니다. 처음에는 지원해서 갔거든요. 그래 저는 자해의식에 처음에 눈을 떴다면은 거기에서부터 저는 눈을 떴는데 고등학교는 제가 부산에 있는 부산공고 기획과로 갔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대학 안 보내준다 하는 바람에 부산공고를 갔는데 그때 우리 부산에 있으니까 학교가 부산 제4부두에 월남전에 참전하는 맹호부대 이 군인들을 전송하러 갔어요. 그래 가면 부산여고, 부산에 있는 무슨 여고 이런 학생들이 와가지고 군인들 목에 꽃다발을 걸어주고 그런 모습을 봤고 지금도 저는 그 노래 가사를 외웁니다. 맹호부대. 그 맹호부대 용사들아 가시는 곳 월남 땅 하늘은 멀더라도 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간다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어떻게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에 그 아스팔트 위로 그 어린 소녀가 벨가벗어가지고 그 미군 뭐 폭격인가 그렇게 하니까 이어 도망치는 그런 사진이 보도되었습니다. 그거는 이미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이 되었는데 월남전을 고발하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제가 모르는 아직 고등학생이었는데 또 고등학생도 일찍 머리가 깨면은 그런 거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지만은 제가 어디 정보를 그런 또 가르침을 받을 때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니까 대체 저 나라는 왜 저러노? 왜 그 나라의 외국 군대가 저리 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저리 자기 백성들을 죽일까? 대체적으로 왜 저러지? 그래서 그 전쟁 자체가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월남사도 모르면서 이거는 하여튼 전쟁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어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제 처음으로 사회의식에 눈 뜬 것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월남전이 정말 잘못된 전쟁이고 민족의 해방을 찾으려는 그 힘든 민족에게 우리나라 군인까지 가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했으니 얼마나 잘못된 짓입니까? 물론 혹자들은 무슨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와가지고 경부 고속도로를 나왔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경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래 그거는 좋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죽였어. 다른 그 제국주의 프랑스나 제국주의 미국에 해방되려고 몸부림치는 민족을 우리 군인까지 50만이나 60만이나 가가지고 10년이 넘게 분탕질을 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벌어온 돈이 정당한 돈입니까? 차라리 홍죽을 먹고 살아도 삐지를 먹고 살아도 남에게 그런 해를 안 끼쳐야 되죠. 정말로 그래서 저는 저희 그 고등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 시절에 제가 생각하지 지금 오늘날 생각하면 아 맞구나. 결국 제국주의와의 전쟁에서 베트남이 승리한 것을 저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인류의 훌륭함을 나타내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다음에 그때 대학 때 저는 이제 그 동아대학 야간을 다녔습니다. 부산시청에 다니면서. 그런데 그때 그 박정희 씨가 죽었죠. 죽었는데 제가 학교 이제 낮에는 시청에 근무하고 밤에는 학교에 가는 담백에 보면은 그림 대자보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나는가 하면은 박정희 그 빈소에다가 전두환이가 절을 하면서 아버님 이 일은 저희들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때 저는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몰랐습니다. 근데 차차 알고 보니까 결국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다 박정희 새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하여튼 그런 표현을 못했지만 제 욕구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4월의 잔치, 콘크리트 틈바구니 만세, 아스팔트 길을 따라서 만세, 은행나무 만세, 앙컷과 수컷 만세, 영원한 녹색 만세, 기약 없는 행진 만세, 어김없는 직선 만세, 만만세, 빈익한 직선 만세, 사가지는 살들 만세, 영원한 무채색 만세, 보도블록 길을 따라서 만세, 펜이 잠가는 세기둥 만세. 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폭압의 시대에 이런 시를 썼죠. 그 당시에 강의실에 우리 야간 학교 다녔지만은 행사들이 가서 당당히 우리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결국 학교 휴교령이 내려서 휴교를 했는데 부산 시내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저도 데모 대열에서 따라가다가 지금도 문화원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보수동 문화원 앞에 거기서 경찰들한테 밀리있습니다. 밀려서 골목으로 도망치는데 도망치니까 그 경찰 방독면을 쓴 경찰 젊은이가 잡아러 왔습니다. 제가 이제 다방으로 튀려고 하니까 다방문이 샤트가 내려져 있었어요. 여기 있으면 도망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잡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정경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야, 내 잡아가 막히고, 내 잡아가면 당신이 뭐 진급을 하면 내 잡아가라. 진급할 것도 아니면은 내 잡아가서 뭐 하겠노? 엄마 당신 돌아가라. 그랬더만 그 친구가 저를 잡아가지 않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날 잡혀갔으면 뭐 유치장에 갇히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일도 겪었고, 그러다가 교사로 1982년 4월 16일 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저 합천 쌍책이라는 데 발령을 받았는데, 어제 아래 그 신문에 뭐 글을 썼는데, 그게 바로 옆에가 전두환 씨 고향입니다. 고향인데, 도민일보에 제가 그
합천에는 덕이 있다라는 글을 썼는데, 그때 우리 학생들이 이제 봄소풍을 갔는데 봄소풍 장지가 전신애들 선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선영해서 학생들이 쫓아다니고 소란스러우니까 그 산소에 잠들은 할배들인데 미안해서 넙죽 절을 했죠. 절을 했더니만 우리 교감 선생님이 절을 나무라시더라고요. 아니 그 누구 산소를 알고 절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감 선생님은 그 전시의 그런 점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니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그런 것보다도 그 산소의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에서 우리 학생들이 시끄럽게 뭐 산소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 절을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 당시 전두환 씨 그 삼촌께서 우리 사부님, 제가 이제 밤에는 그 당시에 훌륭한 선비가 이루어져 있다 해서 그 선비에게 책을 펴었습니다. 가서 책을 펴었는데 그 손님 중에 그 전두환 씨 삼촌이 왔습니다. 전두환 씨 삼촌은 유림에 출입을 하신 분인데 글이 조금 부족한가 뭐 어쩐가 모르겠는데 우리 사부님인데 글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래 그분이 가시고 나자 그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맹자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맹자에 보면은 태도는 오래 못 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그해 가을에 서당 대문관에 떡 섰는데, 대문관 옆에 있었던 버드나무를 보시면서 버드나무를 잎사귀를 벌레들이 갉아먹고 있으니까 사부께서 춤이라 이보래 하시면서 저봐라, 소인이 대인 잡아먹는다. 소인이라는 것은 벌레고 대인이라는 것은 이제 버드나무를 비유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소인은 지 이익만 취하는 사람이고 도가 없는 사람이고, 대인이라는 사람은 뭐 논어 이런 데서 말하면은 문자를 말하죠. 덕성을 갖춘, 도를 갖춘 사람을 문자라 하죠. 그래서 소인이 대인 잡아먹는다 그랬는데, 그 뒷날을 생각하니까 그 소인이라는 것은 대학을 지키는 사람, 계도를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사부께서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계도는 오래 못 간다 했는데, 그 글을 쓸 때 제가 전두환 씨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부님 말씀처럼 계도는 오래 못 간다. 제가 권력을 훔쳤지만은 오래 가지 못했죠. 근데 그때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 그 평화의 때 만든다 그래가지고, 전두환 정부가 평화의 때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 텔레비전에 서울공대 토목과 교수가 나와가지고 63 빌딩이 물에 어떻게 잠기고 물 금강산 댐을 깨가지고 물 200억 톤을 내리면 서울의 물바다가 된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공포에 잠기가 해서 계도로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을 바로 보게 하지 못하려고 그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 학생들 성금을 거두어서, 제가 제일 어리니까 제보고 KBS 방송국에 텔레비전 나오는데 거기 갖다 주라 해서 제 얼굴이 텔레비전에 나왔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통일운동 일환으로 휴전선 걷기를 했는데, 강원도 고성에서 출발해가지고 철원까지 걸어갔습니다. 휴전선을 따서 걸어갔는데, 그때 양구하고 하천 사이에 있는 평화의 댐에 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참 거대하게 만들어 놨던데 물은 없고 뭐 거의 뭐 비어 있더만은, 그걸 보면서 제가 그 같이 간 선생님들에게 내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젊은 날에
이 평화의 댐 만든다고 시골 학생들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성금을 갖다 바쳤다고. 네, 내가 부끄러운 교사다. 그래, 고백도 했는데, 그 지역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고, 저는 서당에서 노당, 우리 강상필 선생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에 참 큰 복입니다. 진짜 선생은 그때 처음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저분은 정말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제 마음이 우러나서 존경할 스승님을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세요. 그런데 노당 사부님은 그 당시에 연세가 75이었는데 저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당시 그 학교에 있을 때 쌍책이라는 데가 참 오지거든요. 교사 급지로 치면 라 급지가 제일 오지입니다. 라 급지였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게 잘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무슨 보충수업한다, 보충수업이 거두라, 또 뭐 우유밥 거두라, 또 우리 반 학생이 내가 참 돈 내라 말하기가 너무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참 희한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보고 돈 몸보다 한다고 니만 선비가 다른 사람은 선비 아이가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도대체 이 선생 지식, 이 선생 노릇이가 그 다음에 수업하는 것도 도대체 이게 그 당시에 27시간 했는데 제가 퇴직할 때는 15시간 했는데 참 교사가 저는 할 짓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입시 지옥이었죠. 그때 벌써 마산에 연합고사 진유나 마산에 보내려면은 200점 만점에 160점 이상 65점 정도 돼야 합격하고 이런 때거든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학습을 남기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하만은 정말 오기 힘든 데입니다. 자들이 요새도 그럴 겁니다. 공립학교가 적으니까 이제 하만으로 중학교로 오게 됐는데 그때도 자리를 옮기려면은 오늘 장학사에게 얼마 갖다 줘야 몇십만 원 뭐 갖다 줘야 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실 사람이 없다고 장학사에게 내 안타까운 마음을 편지로 쓰고 했는데 교직이 그랬었고 또 감호 장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호는 뭐냐면 교감하려면 500만 원, 도장하려면 1000만 원,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갖다 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저에게 아이고 그 말이 어떻게 일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만에 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 당시 조선일보 애독자였는데 조선일보가 제일 좋은 신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조선일보 기통위에 딱 보니까 서울 교사협의회를成立한다고 조선일보 기통위에 놨던 겁니다. 장소는 한신대학이에요. 그래 제 혼자 서울 한신대학에 80명도 갔죠. 갔는데 교문 앞에 수위인데 물어보니까 뭐 다 언제 행사 마치고 다 갔다 해요. 보니까 재밌던 냄새가 가루도 막 뿌려져 있고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 무슨 성룡차들이 그 옆에 수유리 여중이라고 있는데 그래 들어가대요. 그래서 서울 선생들은 역시 다르구나. 이 자가용을 다 타고 다니구나. 그래 저는 이제 만난다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 좀 해볼까 하고 따라 들어갔죠. 그런데 내가 쭈삣쭈삣 서가 있으니까 아무도 제인데 말을 걸지 않아요. 보통 교사들 같으면 뭐 만일에 그런 유의 교사들 같으면 너 어디서 왔노? 뭐 때문에 왔노? 이렇게 물어볼 텐데 아무도 말 거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서 어떤 사람이라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 어디서 왔어요? 그래 저 경남에서 왔다. 여기 바로 오요. 빨리 가서 학교 가서 내일 수업 안 해요. 내일 학교 가서 수업이나 하라고. 그래 내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 교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이제 장학사 뭐 이런 사람들, 그 막을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던가 봅니다. 그런 일을 거치고 저는 그 당시 신동아의 성가 전태일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평화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제가 그 당시 신동아에 그런 게 실리곤 했습니다. 읽고서 제가 평화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거기 가서도 뭐 전태일의 흔적을 찾아서 간다고 하는데, 그 상인들인데 그런 거는 뭐 아이고 사람들이 저를 멀뚱멀뚱 이상한 눈초를 보더라고요. 그래가 다음날 저는 내려왔는데, 그 당시 저는 그 정도의 생각이 있었고, 그때 이제 우리 함안 지역 교사들끼리 청묵회라는 그냥 뭐 임의단체를 조직했죠. 청묵회라는 것은 푸른 분필, 청년들이라 이 말인데, 그래 결성해가지고 재미나게 놀고 있었고, 그럴 때 한 가지 에피소드는, 그때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정동호 의원이 그 전두환씨 비서실장인가 했습니다. 그 사람 어령 출신인데, 출마를 했는데, 옛날부터 김영삼 씨와 같이 이제 야당 운동을 하던 조홍래라는 사람하고 붙었어요. 조홍래는 사실상 김영삼 씨의 왼팔 좀 되는 사람인데, 정동호 씨가 그 당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들은 그 당시 군청의 회의실에 개표위원으로 갔는데, 이제 정동호 씨가 자기가 이제 당선이 확실시 되니까 돌아다니면서 악수를 딱 하래요. 저는 너무나 괘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누가 내인데 악수를 청할 때 내 앞에 와서 나는 당신하고 악수 못하겠다. 왜 그러나? 당신하고 악수하기 싫으니까 난 안 한 거다. 악수하고 안 하고 내 자유다. 그렇다면은 내 손을 성 만지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다음날 학교에 와서 소문을 들으니까, 이승민 그 새끼 어떤 놈이고 조직부이 된다 하면서 함안군청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함안교사협의회를 그 이후에 창립을 하는데 87년인가요? 우리 선생님들이 무슨 처음에는 그 농협을 빌렸습니다. 농협을 빌려가지고 판매장을 들고 편지로 발송할 직전인데 농협에서 농협 회의실을 못 불러준대요. 함안경찰서에서 압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또 예식장을 또 결혼 예식장을 빌리는데 거기에도 역시 그 집 주인이 경찰의 압력을 받으니까 또 못 빌리니까 갈 데가 성당밖에 없어. 그래서 성당에 갔는데 그날 하는데, 우리 손님보다는 우리 막으로 온 행산이 장산이 이런 사람이 더 우리 결성 장소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여선생님들은 자기 학교 교장 교감인데 자피가 진리 가지고 어디론가 밥 먹으러 간다고 가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 거를 겪으면서 이 사회가 이런 사회구나라는 것을 차차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는데, 이제 그 1989년 5월 26일 날 우리는 이제 그 서울의 전교조 결성식에 간다고 다 작전 계획을 짜놨고, 우리 딴에는 머리 잘 쓴다고 치밀하게 작전 쓴다고 해가지고 1차 직결지, 2차 직결지, 3차 직결지 이렇게 다 해놨는데, 제가 이 전교조 이야기를 장하게 하는 이유는 제 운동의, 사회운동의, 사회의식의 눈독이 되는 것이 이 교육운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식에 눈을 뜨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함안중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저는 제 이름이
성씨가 하만이 이감이다. 하만은 이제 우리 조상부터 고향인데, 하만중학교에 근무하는데 경찰들이 그날부터 우리 학교를 보위했습니다. 보위해서 이제 우리가 나가면 잡으려고 그랬는데, 저는 경찰들이 학교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교장인데 항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경찰들이 학교에 들어오냐고 교장 보고 쫓아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찰나에 제가 살짝 담을 뛰넘어가 옆에 있는 함안고등학교 책걸상, 부서진 책걸상 모으는 아니다. 그때는 아니고 하여튼 그날 퇴근을 하는데 우리 학교 초등학교 때 내 담임했던 체육 선생님하고 장학사하고 행사 한 사람하고 저를 따라서 제 집까지 왔습니다. 우리 집이 bun부역 앞에 있었는데 당시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집사람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 전화를 하면 다 도청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웃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여선생님을 전달할 게 있어가지고 그 선생님에게 전달하러 다음 뛰는 가는 사이에 제 초등학교에 담임했던 선생님이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려가지고 우리 집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순일이 초등학교 때 담임을 했는데 순일이 집에 있나? 있으면 내 집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우리 집 사람은 저를 감시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없어 하면서 문을 확 닫아 붙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 밤새도록 울분열대 앞실에서 저를 지킨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다음날 또 학교 가니까 27일 날 또 이 사람들 따라서 학교까지 오는 겁니다. 저를.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은 자리인데 잡혀가가지고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 경찰서에 있었는데 경찰서에 있다가 저도 하도 답답해서 블로 담에다가 내 머리를 치워놓고 있어요. 당신 애들이 1인식을 하면 내가 죽을불난다 하면서 블록 담을 확 이리 박았는데 이마로 그 블록 그게 찍히가지고 이마에 피가 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 하고 야 그럼 마산역까지만 우리가 뒤에서 따라갈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마산역까지 오더만은 당신 알아서 가라고 보내준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고맙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2차 직결이 밀양역으로 갔는데 밀양역에서 이제 우리 동기들 다 집합해가지고 뭐 또 그날 저녁 12시 반쯤 되는 기차표를 타놨는데 그래서 저는 당시에 이제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들은 다 도망치고 저는 이제 설마 그런 일을 상상도 못했죠. 다방에 내려가서 밀양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경찰들이 몇 번 들락날락 하더만은 어떤 순간에 저기들을 달랑 들어가지고 경찰 봉고차에 실는 겁니다. 실는데 차 안에 잡혀가서 보니까 여기에는 막 바글바글 사람이 그 서울 가는 기차가 그 중요한 교통요지니까 다른 지역 선생님들도 그쪽으로 직결했던 모양인데 우리도 우리지만은 우리 잡으러 온 행산이 장산이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역마당에. 그런데 우리 차에 대고 어떤 엽수구리 한 사람이 아무 말하는가 하면 꺾으면 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저는 생각했죠. 나중에 제가 이제 결국 그 함안경찰차에 실려가지고 그날 새벽 3시에 함안경찰서까지 잡히고 왔는데 꺾어 그게 무슨 말인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발목을 비틀고 고문을 하면은 우리 동지들이 어디로 도망간다든가 분다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그 사람이 무슨 완대에서 온 무슨 특무상사인가 그런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놀랍게도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밀양 교육장이었던 것입니다. 성씨가 하십니다. 이름도 저는 기억하는데 이거는 기록이 되니까 내가 차마
그 사람 이름을 다 말하지는 못하겠고, 그 당시에 경찰들이 그래도 우리인데,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장이라는 사람이 경찰들에게 그렇게 하니, 내 정말, 그때 제가 이제, 그때는, 저는 요사이는 시를 열심히 씁니다만은, 요새 생각해보면, 그때 쓴 시가 없어요. 그 뜨거운 시절에. 그래, 왜 그게 시가 생각이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도 그렇대요. 그때는 싸움하기 바빠가지고, 시 쓸 마음의 여유가, 시를 쓰려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야 쓰지. 그런 모양입니다. 지금 다음에 제가 낭송하는 이 시는, 이제, 퇴직하기 직전에 쓴 시인데, 한번 봅시다. 고백.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무식하니까 용감했다고. 군사 독재, 공안 세력이, 친일 친미 그 뿌리가 이렇게도 독하고 질길 줄 알았더라면, 30년 세월에도 끄떡도 하지 않을 줄 알았더라면, 1989년 5월 28일 새벽에 서울행 밀양역에서 남한경찰서까지 끌려오지 않았습니다. 꺾어라, 꺾으면 문다. 밀양교육장이 경찰들에게 고문을 요청하는 발언을 들을 일도 없었습니다. 맹동성당에서 햇병아리 같이 노란 티셔츠를 입고 노천에서 비 맞지 않았을 것이며, 굶어서 우역질하지 않았을 것이며, 런닝구에 헬스를 써서 감옥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을 것이며, 현장 방문하는 영북의 산골에서 처녀의 몸을 연탄 가스에 바치지 않았을 것이며, 암이란 놈에게 젊은 목숨을 갉아 먹히지 않았을 것이며, 시퍼런 눈을 내 대신 좋은 세상 보라고 남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이며, 아내에게 이혼 통보받고 정신병약 타먹지 않았으리라. 조금만 더 세상을 읽을 줄 알고 조금만 덜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녔더라면, 경찰서 유치장에서, 연세대학교 교정에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창립대회를 보지 않았어도 되었습니다. 봄날은 간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이 혁명의 노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독재 정권은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대포와 탱크 빼고는 다 동원했어.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을 지낸 아재를 등장시키고 학부모와 사돈 팔촌까지 해군 대령 형님이 장군 진급 못한다고 정교조 탈퇴하라고 아우성이었지. 언론은 언제나 독재정권 조국의 나팔수. 참 겁없이 놀았군요. 참 멋대로 용감했군요. 우리는 전략 전술 잘 몰라서도 무식하니까 용감했고, 한강 보수부지에서 홍신도청 따돌리고 정보 행사 따돌리고 귀신처럼 모여서 흩어지고 스스로 낙장차에 몸을 실었지. 우리는 영하 1987의 후예이고, 이 나라 어디서든지 1만 명을 움직일 수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관차였어. 먼 길을 달리는 기관차. 하여 종주국 미국 CIA가 주목하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이 되었어. 한 시대의 걸음이 되었어. 무식하듯 어쨌든 이 길을 여기까지 왔어. 아직은 자유롭게 걸을 수 있고 시원히 오줌을 누울 수 있는 것만도 다행이야. 우리는 자리만 펴면 이렇게 노래했잖아.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서 하던 그래 뜨거운 맹세야. 평생이야. 그래 그때 자, 그 마창노론에서 인재여 교사를 지지하는 집회를 했는데 그때 우리 교사 한 분이 마산 중국에 가서 잡혀갔답니다. 그래서 면회를 갔는데 앞에 초뱅이 된다고 해서 왜 안 되느냐고 좀 시키더라 하더만 이 사람들이 데모 진압하고 오던 전투 경찰들이 우리 둘이를 잡아가지고 경찰서 안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병 경찰서 그 2층 취조실에 잡혀가가지고 이 박기라는 사람 행사였는데 그 사람이 아짜고짜 야이 오프 새끼야 소새끼야 하면서 막 자꾸 밟고 30분 동안 해는 겁니다. 그때 하는 말이 또 가관입니다. 우리 경찰들이 옆집에 지금 도둑이 들었다 해봐라. 도둑 잡으러 가는가 너그 잡으러 가지. 그런 말도 할 뿐더러 자기 아들이 마고 다니는데 누구보다 낫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맞으면서 양쪽에 책상이 한 요즘 2개, 3개 연결해가는 만큼 긴게 넓다랗게 있었는데 안 맞으려고 책상 위로 도망치가지고 책상 위로 뛰어다니니까 이놈이 따라다니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마산 함안지에 사무국장이었기 때문에 여자라고 가지고 막 찍어볼까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만일에 그렇게 하면 이 친구가 틀림없이 저를 공무방해로 구속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조직이 이제 마비된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못한 겁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음날 집에 오니까 온 몸에 피멍이 들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우리 동지들이 비밀 지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맹동 성당에서 모여가지고 단식한다고. 다음날. 그리고 그 친구들 가고 너는 오지 마라. 나는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하고 그랬는데 제 아내가 잠자리에서 사정사정 하는 거 여보 제발 가지 마시고 당신 이번에 안 가면 당신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다 해줄게 하면서 이불 속에서 삭삭 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 나는 이때까지 내가 옳다고 주장하다가 지금 와서 내가 목을 자른다 하니까 겁이 나서 안 한다면 어떻게 내가 선생이고 선생이 지 한 말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리고 전장에 치면 나는 장수다. 장수는 죽더라도 전장에 나가야 된다. 죽음이 겁이 나서 전장에 나가지 못한다면 장수가 아니다 하면서 그래가 다음날 아침에 집을 나설라 하는데 대문간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 그래 우리 집사람이 저를 탁 보는데 차마 내가 부딪히고 가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이제 작전을 약간 바꿔가지고 거짓말을 했죠. 여보 내 마산까지 한번 보고 올게. 마산 가서 상황을 한번 보고 올게. 기다려 하면서 그 길로 이제 도망치다 서울로 갔죠. 그래 아까 그 시에서 말하는 것들은 제 경험이 아니고 제 경험도 있지만 우리 동지들이 마누라가 이혼 요구하니까 정신병원에서 약 사먹고 또 배주영 선생님이라고 영국 산골에 현장방문 다니다가 연탄 가스 맞아 죽고 또 부산의 신용길이라는 사람은 국어교사였는데 죽으면서 자기 눈을 다른 사람들이 죽었죠. 또 그런 인구의 헬스를 써서 감옥 밖으로 내보낸 사람은 당시에 울산의 이원영 선생인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듣겠죠.
그래서 그랬고, 또 한 번은, 자, 그 90년도에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감을 면담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잘 만나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들어가가지고 50여 명이 농성을 했는데, 경찰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지도부를 구속했습니다. 우리 지도부 네 사람, 이영주, 한종보, 유인씨, 또 하나는 김용택, 이 네 사람이 구속됐는데, 그래서 이제 정교조 경남지부가 전국에서 최초로 전국 배직교사 단결 투쟁을 한다 이래가지고 마산역에 모였습니다. 90년도 몇 월달인가 7월달인가 500명이나 모였어요. 엄청난 규모죠. 배직교사 500, 우리가 전국에서 1528명이 일단 해직됐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온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도교육청을 막아가지고 우리가 못 들어가니까 마산역에서 직결해가지고 도교육청 쳐들어간다 이래가지고 시외버스 터미널 정도까지 왔는데 행사부 안장이 우리 현수막을 뺏으려 하기를 내가 그걸 거부했더만 이 행사 반장이 저를 지목하면서 저놈 잡아라 백골단이. 그래서 백골단이 내 잡아려고 하니까 나는 매열의 중간에 들어갔죠. 매열의 중간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순간 팍 저를 덮치는 겁니다. 덮치니까 그때 부산에서 오신 선생님 두 분이 조그만 처녀 선생님 두 분이 내 위에 몸을 탁 던졌어요. 내 몸에. 그러니까 이 백골단이 그걸 뜯어낸다고 처녀들을 또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뜯어낸다고 좀 머뭇거리는 사이에 나는 도망치가지고 시외버스 터미널 그 화장실에 숨었죠. 일단은 머리를 쓴다고 앞에 화장실이 있으면 잡힐지 모른다. 제일 안에 제일 끝에 가서 숨었는데 백골단이 들어가 문을 착착착착 한 개씩 열면서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적어도 마음이 졸여지는가 안 나오니까 썩을 내면서 막 사과탄을 2개 팍 화장실에 던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 여선생님은 지금도 나는 기억하는데 이름도 기억하는데 뭐 열심히 활동하셨죠. 이 부분은 저는 제 생명의 은혜가 생각합니다. 또 한 번은 난 공설운동장에 김영삼 씨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영삼의 그 왼팔이라 할 만한 조홍래라는 사람은 경남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김영삼 씨도 경남고등학교 출신이고 또 야당할 때는 사실 자기 오른팔 역할을 했는데 이제 민자당에 김영삼 씨가 들어가니까 또 정동호 편을 드는 겁니다. 거기 와서 정동호 찬조하는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식구들 데리고 제 아이 아주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 둘이 하고 제 집사람하고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한 70 되셨나 아버지도 카자 하고 싶어지나 만에 하나 지나면 다칠까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안 보셨는데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사람이 막 수백 명이 모이는 그래 복직시키라 하고 이제 피켓 들고 갔습니다. 갔는데 경찰들이 짓밟아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기절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랬죠. 그래서 다음날 저는 너무 억울해서 우리 아이들은 내가 보는 거 없고 억울해서 또 그거를 글로 써가지고 또 유세장에 7원 유세장에 나눠주고 또 갔는데 이 경찰들이 그 깡패들이 나타나가지고 내 물건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제 혼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경찰들 보고 이거 잡아라 내 물건 뺏어갔다 하니까 이놈들은 그놈들을 안 잡고 얘를 잡아가지고 택시에 꾸겨 넣는 겁니다. 택시에. 그래가지고 7원 파출소에 갔는데 내 놈이 내를 들어가지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리 잡히가니 너무나 억울해서 이래라 이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수평으로 들리가면서 파출소 문을 팍 잡았습니다. 유리가 와당창 깨있는데 그래가 얘를 갖다가 파출소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지나고 저끼리 차고 밟고 난리 나면서 파출소장 보고
야, 이 꼬프 새끼야, 이 정권의 개들아, 너희들이 오늘 내를 이렇게 만들었다. 오늘 이 사고는 전부 너희 책임이다. 너희 책임이니까 단디 알아서 해라. 그래서 보니까 이 오른쪽 다리에 피가 이렇게 이동하신 것 같습니다. 경찰 너희들 책임지라. 그전에 조금 있으니까 정보과 과장, 남한경찰서 정보과장이 나타나 저를 업어가지고 치료의 모습 때문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말했죠. 제가 이런 사람인데 선생님 저를 아산의 큰 병원으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의사 말이 심줄이 끊어질 때 오른쪽 심줄이 끊어졌는데 거기에서 지금 수술이 안 된대. 그래가 이제 무슨 병원이면 정형외과 그 당시 잘하는 차원이 마산에 들어가는 그 병원에 이제 입원했는데 그래서 입원을 하고 한 달 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창교육 학부모 회장 김영란 선생님이 경찰서 가서 싸우고 이 또 전교조 협상단이 경찰서하고 협상하고 민주당 본부에서 국회의원들 내려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놈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는 흔치 않은 일인데 400만 원을 물렸어요. 치료비 그래가지고 내 치료비 200만 원 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전교조 대직교사들 건강검진은 못 받았으니까 건강검진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퇴원하자 이놈들이 복수한다고 그러는지 내 잡으러 와가지고 그때 벌금 이제 도교육청 쳐들어간 거 벌금 50만 원 가능한 게 있습니다. 저를 잡으러 가서 아산 교육소에 갇혔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 내가 9일 있었는데 마산 교도소에 나머지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동기들이 가만씩 시내 다니면서 이제 성금을 받아가지고 벌금 50만 원이니까 하루에 5천 원씩 씻어 강제 노역행위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나 9일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 반장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독박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 대빈 자동차가 어디서 윤수환하고 창원대 학생회장들이 문무시하고 환영합니다. 삼소를 일사병만 합니다. 그래 식구통으로 뭐 팬티하고 싱크대로 탁 보내주고 김도 넣어주고 이래 하고요. 그래 이제 이틀 뒤인가 이제 자본들 있는 방을 같이 쓰게 되면 15명쯤 있어요. 그 대장이라는 사람이 팬티만 입고 있으면서 온몸에 임신해가 있으면서 득득득하게 이렇더만 이 선생 이리 와 신고해봐 이런 그래 저는 그 소문만 듣고 신고한다고 사람도 명예도 땡까고 그래 내 힘대로 질렀죠. 그랬더만은 이 사람이 뭐라는 거야. 선생 이거는 바늘로 찔러도 피도 한 발 안 날 독종이다. 니는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청소도 하지 말고 밥도 남의 상대로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거로 엎어가 그어서 저거는 다른 사람은 그냥 바닥에 놔두고 먹는데 저거는 그게 간부들 것만 자 거기서 이거 밥을 먹더라고. 그래 나는 그거 와서 먹으라고 그래 하더만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래가 내가 9일 만에 나는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진짜 무슨 독종이라서 그 안에서는 무기수도 있었고 자행 받아난 사람도 있었는데 용인도 무조건 그 무슨 나쁜 짓 하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소새끼, 개새끼 이리 말하는데 저인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선생 이렇게 부르대요. 대접해서 왜 그랬는가 보니까 이분이 박멋인데 박정석이라는 사람인데 예쁘고 나이도 많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만에서 온 줄 아니까
어느 날 함안군 농민의 사람들하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래, 그 사람이 내를 그렇게 대해줬다고, 잘 대해줬다고 이래 하니까, 아, 그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네. 그러니까, 다만, 고향 사람이라고, 얘를 보호하려고, 일부러 아무도 못 건들게, 이거는 독작이다, 아무도 손대지 마라, 얘를 보호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 요새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내가 한번 막걸리라도 한 잔 나누고 싶은데, 얼마 뒤에 돌아갔을 그 뒤에. 그래, 이제, 요번에 쓴 시인데, 이거는 한번 또 볼까요? 잊히지 않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탈퇴 않는다고 학교에서 쫓겨났을 때, 다행히 부모님 살던 집이 있어. 아내가 가게를 차렸어. 선지국밥과 막걸리 따위를 팔았지. 안에 눈이 너무 쌓여 사람들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자 군부 기차역으로 몰렸어. 그 앞에 있던 우리 가게는 쫙 빛을 보았지. 한 1년 만에 식당을 그만두니 외상이 쫙 깔려 있었어. 세월이 지나니 사람도 외상 장부도 사라져 버렸어. 내가 해직된 내 고향 함안중학교 앞을 지날 때 병원 가던 5살 먹은 우리 아들이 버스 속에서 외쳤어. 아, 저거 우리 아빠 학교다. 아빠 학교다. 노태우가 우리 아빠 쪽파냈다. 성인들은 의아해서 그 아이를 바라보았지. 그 아이는 이제 설아에 3살 된 아들을 두었는데 그는 우리 아들에게 계산도 하지 않고 갔다. 군사 반란숙에는 이렇게 갔다. 세상에는 미치지 않는 빛도 있다. 노태우 죽었을 때 쓴 시입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신반중학교로 복직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학생들하고 재미나는 일이 있었고, 그때 그래서 학예 행사를 제 돈, 당시 돈 20만 원을 내가지고 전시할 이런 백면이 없는 겁니다. 합판을 10장인가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전시를 했습니다. 학생들 상품을 전시를 하고, 또 연극도 한번 해보고 학생들하고 그래 했죠. 옛날에는 해직되기 전에는 그런 거를 할 수도 없었죠. 이제 학예 행사도 그때 했던 거예요. 처음으로. 뭐 제가 한다고 하는데 말릴 사람이 없다. 제가 복직회가 들어갔으니까 말릴 사람이 없죠. 그 다음에 그 정용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정말 가슴 아픈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사기 같은 거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고, 우리 동생도 배달한 동생이 있어요. 이 중학교 1학년이 다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 어린 아이 동생 둘이래가. 그래 내가 가정 방문을 가보니까 그랬어. 전기장판 조그마한 거, 이 책상만한 거 하나, 그 동생들 데리고 오글오글 자는 건 개울.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었어. 그 신단에서 보일러 시공하는 이런 사람들 학부모인데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좀 돕자, 이 아이를. 그래서 그 아이 기름 보일러를 놔줬죠. 이 아이가 시를 참 잘 썼는데 그 의병탑 앞에 가서 시를 썼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나. 그런 의병탑 앞에 가서 아무리 높은 사람도 여기에 와서는 고개 숙이는 거, 그런 식으로 시를 썼어요. 그래 이 아이가 시를 참 잘 썼던 아이인데 지금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창원에서 잘 살고 있네요. 또 어른중학교 가서도 자울산 큰잔치라는 학예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학예 행사가 없었어요, 학교에. 그때 내가 참 재미나게 했는데
학급이 전부 9학급인데, 폭 2m, 길이 3m 되는 이런 천을 줘가지고, 페인트하고 줘가지고, 너 마음대로 그 학급을 자랑하는 그림을 합동으로 그리라. 그래가지고, 그걸 완성하면, 건물, 3층 건물에서 밑으로 끈을 달아가지고, 펼치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9의 학급이 다 만들어 놔면은, 다 걸려 있으면, 마치 막 학교가 큰, 정말로 잔치하는 것이 울긋불긋하고 참 멋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농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나무를 한참 배워가지고, 집 짓기, 각자 그, 톱하고 망치 이런 거, 벤치 이런 거 주면서, 운동장 저쪽 울타리 밑에다가 집을 각자 지으라. 짓고 싶은 대로 지어보라. 그런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교감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두려워해가지고, 제가 독종은 독종이었던 모양인데, 근데 아무 업무를 맡기지도 않고, 애를 아무 건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딱 일찍 와가지고, 교문 앞에 딱 서가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좀 멀뚱멀뚱하더만, 좀 계속되니까 적어도 같이 내처럼 이렇게 절을 하대요. 그래, 그때 내가 들은 소문이 합천 행사에 성철 스님이 자기를 만나나 하면 뭐 3,000배를 해야 되면서, 또 부처님인데 뭐 3,000배를 하고 사는, 부처님이 따로 어디 있노? 이 학생들이 부처님이지. 그래서 나는 맨날 학생들한테 절한다. 그리 생각하고, 그리 하니까 정말 제 마음이 좀 맑아진 것 같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릉에서만 만 18년을 있었습니다. 만 18년 있었고, 그리고 정교조가, 정교조 어릉지회가 이제 그 지역에, 뭐, 어릉에서는 중심 역할을, 민주노조 몇몇 그런 단체, 농민이 하고 있는데 중심 역할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 그 이설수가 없어가지고 해봉고등학교에 갔습니다. 해봉고등학교에 갔는데 5년 6개월을 태봉에서 근무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제 교육 생활을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내가 아무리 모범을 보인다고 오라 해도 따라오지 않아요. 저 마음이 내키면 따라오는 신용을 할까 말까.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괜히 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니까 학생이나 뭐 사람이나 조직원이나 간에 그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마음을 안 움직이고 억지로 해라 해주겠니? 이렇게 해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우러나서 해야 무엇이 발전이 되지, 인간이 성숙을 하지. 그래서 해보면 와가지고 제가 깨달은 것은 학생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여튼 학생을 존중하되 학생이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제가 배웠고, 교사로서 거듭났죠. 그래도 제가 퇴직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 교육은 실패구나. 정말로 학생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노력했는가 생각해 보면, 저는 항상 배운 게 그것뿐이라서 그런가 앞에서 끌어당기려고 해서, 안 오면 끌어당기려고 묵도도 가지고 저거 스스로 가도록 만들지 못하고, 조직 활동도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실패구나 내 인생이. 그런데 또 묘하게도 그때 이제 학생들이 뭐 머리도 빨강머리 파랑머리 저거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 마음껏 시험을 기를 자유고 생겼는데, 전에 있던 학교에 가서는 왜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 다니는가, 또 생활 한복 입고 다니는 것도 선생님이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가, 이렇게 아무런 학부모들도 있었고 교장도 그랬고 교육장도 그랬는데,
사실 저는 수용을 기르는 것은, 그리고 이제 법수중학교에 있을 때 입학식 날이었어요. 그날 입학식 날인데, 그 지역의 유지들하고 학생이 앉아있고, 또 학부모들도 앉아있고, 앞에는 학생들이 있고, 그런데 제가 그날 제일 중요한 사람은 그날 입학하는 학생들인데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또 학부모들한테 인사하고, 유지라는 사람들이 저를 안 했거든요. 저를 안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고, 그때 이제 군례 수행이 조금 근무 있었는데, 아마 급수의 정화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그 당시 전두환 시절이니까 정화위원회에서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장이 내보고, 선생 남한경찰서장이 보장한다. 아니 뭐 때문에 보장합니까? 모르겠다. 그럼 교장선생님이 가서요, 왜 내보고 가자 합니까? 그래, 그런데도 좀 이런 교장이 좀 불쌍하니까 내가 가봤습니다. 갔는데 이 수장이 항이 아니고, 아니 아주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느 정도 못된 건 조금 더 이야기하고, 그래 저를 딱 보더만 사람이 참 예쁘게 생겼네, 예쁘게 생긴다고 그 말을 하려고 저를 불렀습니까? 근데 수염은 왜 기르 다니지? 아니 누가 수염을 기릅니까? 내 몸에 나니까 그냥 나뿐 거지 내가 심었습니까? 그래 왜 수염을 기르나? 그래, 이거는 저의 신체 표현의 자유입니다. 학교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학생들의 개성을 키워주는 것이 학교 교육의 그래야 창조 정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 그 중에서도 신체 표현의 자유도 없는데 어디서 창조성이 나오겠습니까? 또 텔레비전에 서울대학 교수들도 말이지, 노벨상에 도전한다는 이런 물리학과 교수들도 보니까 영소수 인매로 길을 잃고 있던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러하니까 이 경찰서장 이 사람 뭐라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대학 교수 아이가, 당신은 학교 선생 아이가, 그렇게 하더만.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태봉 와서는 제 마음껏 이제 길을 자유가 생겼습니다. 진짜 이거는 저는 공립학교에서 사가 수염을 마음대로 길러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신체 표현의 자유를 구구하는, 이건 투쟁이니까, 신체 표현의 자유를 구구하는 투쟁이니까. 그래서 이제 태봉에서 그런 자유를 누리는데, 우리 학생이 고맙게도 이런 시를 써줬습니다. 우리 감행께서 한번 낭송해 주실래요? 네. 달리는 흰 수염, 운동회의 꽃, 개주 시작도 전에 내 발이 다 동동, 내 손이 다 축축. 선생님들도 출발선에 모여 운동화끈을 바짝 조이는데, 작년에 환갑기념 시집 낸 국어선생님 같이 몸을 푸신다. 탕, 흰 수염 휘날리며 청년처럼 달린다. 내년이 정년이라는 게 거짓말 같은 소년의 눈빛으로 힘이 달려도 달린다. 숨이 달려도 달린다. 저렇게 60년을 달리신 걸까? 오늘까지 달려오신 걸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정교조로 해직되고 복직투쟁 중에 발목 인대가 끊어졌다는데, 통일 전까진 늙지 않겠다던 그 다짐, 꼿꼿한 자세, 뜨거운 발바닥은 38승까지 달려갈 기세다. 바통 넘기고 만세 부르는 선생님 뒤로 와 터지는 우리들 함성, 5월의 푸른 나무들도 일제히 잎을 흔든다. 제15회 경남 청소년 문학대상 수상작 이현진, 창원태봉고등학교 2학년. 이 학생은 이제 지금 이제 조선대학 창작학과 가서 대학원을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진해 세군부대 추방 집회하는 장면. 저는 그래서 퇴직할 때 우리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제 퇴직 한 말을 정말 읊어보면 참 내 퇴임식 하는 것이 부끄럽다. 우리 여러 가지 직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나 또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은 언제 잘리는지도 모르게 잘리는데 나는 그래도 복되게 오늘 이런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퇴직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또 부끄러운가. 그런데 저는 퇴직하면 그래도 연금을 받으면서 살 텐데 이렇게 연금을 받는 사람은 어떤 방식이든지 이 사회에 봉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사회가 내인대 은혜를 베풀어주는 공공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아픔, 이 사회의 가장 큰 고통, 공민운동에 전념하겠습니다. 이거는 정치인만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한 시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과 우리 학부모들에게 하는 공약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하고 퇴직하고 통일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이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운동을 하는데 현직 교사로 있을 때 제가 금강산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 때 금강산에 갔는데 그때 껌탕집 처녀가 이멋인데 제가 가니까 아주 저희인데 친절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남녀계 교사인데 나는 장가 안 갔는데 아들도 있고 나는 중매 설 수도 있다. 그 처녀가 뭐라는 거 하면 일 없습니다. 북쪽에도 남정대들 많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학교로 우리 무심한 서울의 사립대학을 나왔는데 등록금이 한 번 넣을 때 400만 원이 넣었거든. 그래 그렇다 하니까 이 처녀는 뭐라고 하냐. 우리는 하나도 돈 안 든다고. 자기는 송도 상업학교 나왔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대가 상업학교. 그랬는데 그래 두 번 그 식당에 금강산에 가서 3일 이틀 잤나 3일 잤나 두 번뿐이 못 가니까 이제 마지막 날 가서 또 밥 먹고 헤어지니까 그 처녀가 대문밖까지 따라 나와서 인사를 곱답스럽게 하던데 그래 말했습니다. 나는 북녘에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 있다고 생각할게. 당신도 남녘에 아는 사람 한 사람 있다고 생각해. 그래 우리 좋은 날이 오면 우리 집에 오면 내 자그마한 자동차로 남녘을 안내해 줄게. 그리고 나는 남녘에 있으면서 통일을 위한 노래를 많이 쓰겠다. 그리 약속을 그 금강산 처녀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사진이 뭐 때문에 그만 먹죠. 때문에 웃기네. 예. 자, 그래서 저는 그 처녀와 약속대로 통일에 대한 시를 쓰고 통일운동도 하고 그래서 자 소승리의 평화를 한번 이종원 실장님께서 한번 낭송해 주시겠습니까? 소승리의 평화를 한반도에서도 남부지방 5월이면 농민들은 바쁘다.
골장눈에도 모짜리 깔아야지. 밭에는 참깨 들깨 심고 고추도 심고 열무도 거두고 참외 하우스도 돌보며 늙은 몸이지만 쓰일 때는 많다. 이놈의 한국 경찰들만 아니라면, 이놈의 미국 놈들 사드만 아니라면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5.18이지만 경상북도 성주군 소성리에도 새벽부터 전쟁이다. 서울기동대, 부산기동대, 김천기동대, 성주기동대, 여자경찰, 남자경찰, 늙은 경찰, 젊은 경찰, 경찰버스 30대 여자 화장실 차, 남자 화장실 차, 밥차, 무전차, 견인차, 차차차, 50호 남짓, 골장 마을에 난리가 났다. 1,000명도 넘는 경찰들로 무전기 소리로, 호각 소리로, 분할바 소리로 난리가 났다. 경상북도 경찰차가 방송한다. 지금 시각 5시 50분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불법적으로 마을 앞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조치하겠습니다. 30명 남짓한 주민들 당장 걸려 나오고 1,000명 넘는 경찰들 방패에 갇힌다.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갑자기 들여놓은 고고도 미사일 사드 일본 방위 용도인가 중국 감시용인가 절차고 법이고 뭐고 없다. 오직 주인님 뜻대로 대한민국 국방부는 예, 네네, 대한민국 국회는 주님 뜻대로 예부터 그랬다. 청나라군, 일본군, 러시아군도 이 땅에 발을 들이기만 하면 주저앉는 곳이 제 땅이요, 제 잠자리요, 제 진지요, 제 밥이요, 제 똥자리였다. 평생 땅만 파먹고 살던 사람들, 뻑하면 새벽부터 전투다. 소승리 할매들이 무슨 힘이 있나? 소승리 할배들이 무슨 힘이 있나? 소승리 할배들이 무슨 죄가 있나? 소승리 할매들이 무슨 죄가 있나? 이 일철에 논밭도로 못 가고 마을 앞 아스팔트에 앉아 외치고 있다. 미국 물건 미국으로 싸들어가고 평화오라. 박근혜가 시작하고 문재인이 완성하나 소승리의 평화를. 그 소승리에 제가 자주 갔는데 이렇게 제가 주저앉아 있지요. 그건 이제 통일운동이고, 그리고 저는 시민운동이라고, 그러니까 교육운동 말고는 1994년부터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하만 시민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6.25 전후 미군에 의한 사상자 조사 이런 게를 지냈습니다. 또 하만 군수 후보 검증 토론회 등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함안군 의회청사입니다. 의회청사가 가운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저 위에 지으려고 했는데 당시에는 94년도 당시에는 혁명군수입니다. 이때 우리가 항토사 연구회를 결성했습니다. 항토사 알아가야 항토사 연구회를 결성했는데 지금 건물 가운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의회청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지으면 나라 고문군이 가립니다. 그거는 또 어쩜 보면은 사실상 관공서가 위법하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재법에는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에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토사 연구회가 싸웠는데 우리 회장님이 제일 겪으셨는 당시에 가남이 발병해서 갑자기 일본으로 가셨고 또 수석 부회장이 그 당시 토목공사, 관공서 공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싸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보고 돈을 30만 원 주면서 열심히 싸우라 하면서 차석 부회장인 내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했는데 그때 전원용 군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전화를 했더니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당신도 공무원이면서 노장행정을 이렇게 방해해도 되겠나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군수님 이 1500년 이상 내려온 이 문화재를 이 시대에
파손해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 복직했는데 5년 학교 밖에 있다가 오래 복직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또 싸우다가 퇴직 때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 일을 하다가 또 쫓겨나올 좋은가 생각하고 뭐 좋다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싸웠는데 하여튼 이제 그 당시 임용군수가 이거를 공사를 더 밑으로 원래는 저 위에 지으려 했는데 밑으로 끌어내려서 이제 공사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안군 생기고 거의 최초로 강하고 싸워서 붙어서 이긴 일로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일인데 왼쪽 사진은 김주열 열사 동상을 세운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열린사 희망연대 공동대표로 있는데 김주열 기념사업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실제로 주된 일은 김영만 선생님이 거의 하셨죠. 그렇지만은 우리 명의로 이런 것이고 이것도 이건 역사적인 일입니다. 김주열이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그 자리에 이렇게 동상을 세운 것이죠. 김영만 선생님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텐데 이때 또 3.15 기념사업회가 안녕하고 손뼉을 치야 될 때 방해를 하는 겁니다. 무엇은 왜 하필 김주열 동상을 만들었냐. 당시 죽은 사람이 12명인데 12명 동상을 다 만들어야지. 그리고 김주열 열사 그 동상 옆에다가 또 이걸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을 17년이나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이 시신이 떠오르는 날이 4월 11일입니다. 그래서 4월 11일은 한국 민주항쟁의 첫날이다. 4.19 혁명의 첫날이다. 이렇게 맹맹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이 3.15 기념사업에서 그것을 터집을 잡아가지고 동상 제막을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4.11은 4.19 혁명의 첫날에다 그거를 싹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상 자체는 창원시 돈으로 했기 때문에 창원시가 자꾸 이 3.15 기념사업에서 두리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싹 다 빼내고 새로 다 했는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너무 억울하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일을 할 때에는 기보 전진도 있고 일부 후퇴도 있다. 지금은 일단 후퇴하자. 지금 선거 국민이다. 그래서 우리가 양보를 해가지고 지금 다시 그 주변에 써난 걸 싹 다 바꾸고 지금 이제 김주열 열사 동상 제막식을 가진 겁니다. 그래, 저는 이래저래 살아왔고 어찌 생각하면 뭐 월급 교사로서 월급 받았으니까 다른 노동자보다 편하게 또 대접받으면 선생이라고 대접받으면서 저는 운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비틀거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제 시를 하나 읊으면서 마칠게요. 희망, 설에 드리는 노래, 이순일,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 머지않아 이웃밭의 미화가 꽃망울을 곁들이는 밭의 봄동인데 작년 가을에 뿌려둔 시금치 버릇이 살이 오르는 3월이면 여름에 생긴 손자가 동달새 소리 들으며 떠나리라. 이제 곧 봄이 오면 어렵던 38선이 녹았어. 많은 사람들이 자주 방문했는데 인지도 전화도 기차도 자동차 왔다 갔다 하리라.
3.1 혁명처럼 삼천리 골짜기 조국 통일 만세의 새나라를 세우다가 그리하여 금강진 산골 어딘했죠. 걸음한 농가에서 따뜻한 인자국수 한 그릇 대접받는 희망입니다. 그래, 오른쪽 사진은 제 손자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제 손자인데 그 옆에 버마 민주화 운동 돕기 그 사진도 보이죠. 저는 이제 이쯤에서는 무슨 운동든지 모든 운동이 내 손자를 위해서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핵발전소 반핵 활동도 많이 했는데 해몽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다른 단체하고 아무 연계 안 되고 우리끼리 여러 번 그런 활동을 펼쳤고 그런 거 할 때도 저는 우리 손자를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또 노동운동이나 또 미군 부대 세금 문제고 또 가야사를 바로 잡는 문제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세들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보람있게 살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더 맹분이 좀 확실해졌습니다. 뿌듯해지고 내 손자를 위하여 손자가 정말 예쁩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욱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손자를 위해서라면 내 살도 때가 주겠어요. 그래 저는 앞으로 남은 피가 더운 피가 남아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했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예. 수염을 기르면 버릇은 없습니까? 버릇? 예. 무슨 버릇? 저희가 수염을 길렀다가 싹 깎은 이유가 예. 자꾸 이걸 만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나도 모르게 흩어지니까 여기 다 넣어버려야 되지. 아니, 그게 예.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이 버릇이 생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잘랐거든요. 딱 잘랐는데, 제가 수염을 기른 이유는 인간의 뿌리라는 것을 생각 한번 해봤어요. 보통 절의 종들도 수염은 기릅니다. 머리는 빡빡 미는데, 그걸 볼 때, 왜 수염을 기를까,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자는 생각의 뿌리가 수염에서 나온다. 이게 남자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자는 세상을 보는 눈이 가슴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도 뭐, 인간이 가진 그런 게, 남녀가 가진 특성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그거를 했다고 보는데, 그래, 이때까지 이야기하면서 몇 번 안 만지더라고요. 나는 뭐 너무 많이 만져가지고, 한 요만큼 자랐을 때, 그때가 한 9개월 정도 자랐을 때, 이 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으면 싹 잘라게. 한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기를 생각인데, 사실, 조선시대에는 수염이 없으면 넷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 넷시가 설치는 사회죠. 인간도 다 수염 길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수염을 기르는 것은 당연한 거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안 길러 또 기른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많죠. 수염에 대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우리 군대에서부터 우리 중대장도 아닌 사람이 그 최전방에 있었는데 겨울에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여기도 없죠. 더운 물도 없죠. 그래 일이 좀 거뭇거뭇하게 있으면 이리 와 해가지고 탁 이리 뽑는 거예요. 겨울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도 썩났으면 옆에 있으면 차버리고 싶습니다. 수염은 뭐 이런 건 실제 표현의 자유로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애꾸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걸 두고 보지를 못해. 그런데 좀 질문하고 싶은 게, 네. 지금까지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비틀거리며 정의의 길로 가다라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때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힘든 부분, 힘들 때 무엇이 이 길을 계속하게 하셨는지, 잡아주는 그런 게 있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태어나신 고향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게 아무리 이빠른 소리라고 하더라도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과 내가 지금까지 함께 이렇게 살을 부딪히면서 살아왔던 이웃들 안에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특히, 경남이라는 곳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곳이라 가지고 힘들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오셨는지. 힘든 거는 무슨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위안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 때는 행복이라는 나태주라는 사람 시에 힘들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노래도 나의 동지가 됐죠. 우리 동지들 몇몇 제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준 이 함안군 농민의 전 회장님, 인도 회장님이라든가 안에서 전부도 전 지부장 하시고 지득 시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힘들 때 버티면서 보면 힘이 되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89년도 당시 함안 지혜를 건설할 때에 우리들은 지금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정말 끈끈합니다. 그 끈끈함이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결국은 그 학생들도 변화를 시키는 것은 사랑이지. 이 무슨 커다란 가르침이 따로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하나 뭐라 하시죠? 지역 함안. 저는 함안 이가인데 완전 본토박이 고향이죠. 제가 사실 태어나기는 부산 자천동에서 태어난 모양인데 살기는 함안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마산에서 유학해가지고 영중학교 나오고 부산공고 나오고 이랬는데 학교 다닐 때만 제가 밖에 있었고 거의 나머지는 전부 고향에서 살았는데 제가 무슨 지역 사람들이라 해서 내가 눈부시고 그런 게 없어요. 저는 당시에 우리가 제야하고 꼬만 민주당하고 정책연합을 했을 때 제가 김대중 후보 선거운동할 때 제가 참여 연설을 했는데 제가 연설을 굉장히 잘합니다. 김대중 비서가 내고 술 가다 그랬는데 안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 지금 선생님은 아까 태봉고등학교 다시 이렇게 가셨을 때 네. 아이들이 이렇게
그동안의 아이들과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 젊은이들 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할 말 이렇게 다 하고, 반면에, 굉장히 이렇게 요즘 사회 흐름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특히 운동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나 때는 난 이렇게 되어가지고, 특히 꼰대가 되기 쉬운 부분인데, 선생님이 스스로 꼰대라고 생각하시는지, 꼰대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과 어떻게 소통하시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한참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운동을 하셨을 때하고, 지금 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젊은 청년들도 또 이렇게 사회를, 바꾸고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꼰대란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옛날에 같이 근무하던 태정 교장선생님은 그 말을 자주 쓰시는데 그 말 자체를 저는 아주 싫어해요. 어른이 어른으로서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른이 젊은이들의 의견을 창조적인 의견을 존중해서 들어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평양대학병원의 신아무개라는 점에 민주교사협의 교장도 하신 분인데 멋있더라. 그분이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이런 말이 있대요. 남하는 사람들은 싸움을 치면 앞에 서주가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 개미들의 세계에서 보면 개미는 전쟁을 하면 부족하고 전쟁을 하면 남하는 개미들이 앞장선다. 왜냐하면 남하는 개미가 가복이 적과 싸우는 게 좋다니. 그래서 남하는 사람들은 그런 역할만 해주면 되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존중해주고 듣어주기만 하면 된다. 뒤에서 지켜주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저는 그걸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제 제가 퇴직하면서 아주 후회했던 일 중에 하나가 해본고등학교에 5만 동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들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있는 것이 뭐냐? 동일 동아리가 없어. 동일을 생각하는 동아리 이런 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그렇고 그런 거를 내 진작 만들지 못했을까 생각했는데 어제 그 조금 뜻이 통하는 학생하고 통화를 했어. 우리가 이제 모의보자 학교 앞 짜장면 집에서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해보자. 7일날 점심시간에 그 학생들을 만나 자는데 그 무슨 빛나는 창조적인 생각들은 젊은이들이 빠르겠죠. 그런 말 제보고 군수 출마하라 이런 말을 했지만 제가 자신이 없죠. 솔직히.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의 그 창조적인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겠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젊은이들을 앞세워주고 또 뒤에서 희생하고 또 갑옷 입고 싸워야 될 것을 우리가 남하는 사람들이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들려주신 예. 이준일 선생님께 큰 박수로서 마치겠습니다. 어? 얼마나